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뉴스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청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인 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린 후 이제 왜 3인 가족 기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뉴스도 있고요. 주택거래는 30대, 40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 외에는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 동의율 이야기. 특별하게 크게 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30대, 40대가 이제 주택 시장의 이제 주도층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5, 60대 층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시기였는데 몇 년 전부터 40대, 지금은 30대가 소위 영끌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영끌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거주든 투자든.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갈아타기로 주도라 매도인 매수인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투자는 이제 각계각층에 있지만 그 밑을 이제 받치고 있던 30대들이 지금은 이제 또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입니다. 청약 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뉴스 기사 제목이 이제 3인 가족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알아보면 청약 혐오에 가셔서 청약 그 제도의 당첨자 선정을 우선 확인해 보십니다. 당첨자 선정에서 이제 민연주택의 가점제 추첨제를 보면은 청약 순위 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을 및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점수가 똑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또 추첨을 본다 이런 거죠. 그 기준에서 이제 가점의 항목을 기본 이 베이스를 준 게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 그리고 통장 저축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인데 보통은 이제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나 이제 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이 되면은 거의 이제 만점이에요.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무주택 기간과 이 청약 가입 기간이 통장 가입 기간을 보통은 다 만점을 채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수. 보통 이제 그 한 3명 미치면 20점인데 강남 같은 경우 특별한 이제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면 4명, 5명, 그래서 4인 가족, 5인 가족, 그 다음 부모님 이런 다 합쳐가지고 6명 이상을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인 같은 경우 이제 그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3인 가족으로는 청약 자체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주택 가입 기간은 만점을 받는데 부양가족 수가 이제 4명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이제 또 베이스가 되면은 5명, 6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강남 청약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분양가 상향제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분양가로 과거에 이제 분양가로 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몰리는데 사실 청약이 당첨이 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넣으시는 분들은 거의 만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청약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했지만 손피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프리미엄 P라고 하죠.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 어떤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이제 책정이 되죠.
그래 이제 분양가 가격이 뭐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통 한 1, 2억, 많게는 뭐 적게는 1, 2억 정도 이제 차이 나고 또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으로 비교해서 옵션이나 확장이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예, 거기에 관해서 이제 피가 붙는데 설명하자면 입주권 때 이제 피가 붙고요. 그 다음에 분양할 때 분양권에 대한 피, 그 다음에 최종 피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어, 장점이 있는데 물론 이런 장점에 불구하고 분양가가 뭐 너무 이렇게 금액대가 차이가 안 나고 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제 청약을 넣는 게 더 낫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도 그렇지만 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수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같이 마이너스 피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이 내 계약금과 옵션, 확장 옵션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매수인한테 내가 이 피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피가 아니고 내가 그 매수인한테 돈을 줘서 내 매수 계약자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이제 그 매수하실 분한테 돈을 줘가지고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뭐 확장 옵션비 여러 가지 그냥 금액 그대로 이제 가져가실 분 이런 게 이제 모피고 지금은 이제 피가 붙는 게 없는데 뭐 피 1000, 2000, 3000 뭐 과거에는 피 1억, 2억 뭐 이렇게 1억 2천씩 막 붙고 했었죠.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분양권으로 뭐 피로 뭐 돈을 벌었다 하니까 그때 많이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뭐 누가 이제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지금 마피다, 모피다 이렇게 많고 때로는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은 손피가 있는데 손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가 양도세를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이제 1차, 2차를 보통 부담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양도세의 이제 그 피의 세금 양도세를 이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 피의 양도세를 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양도세의 1차, 2차를 이제 그러니까 1차 프리미엄의 양도세를 부담한 그 금액에 나온 거에 또 양도세를 이제 부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제 부담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괜찮은 물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받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차라리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단기 양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분양가 양도를 해서 66%에서 77%까지 지방세까지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사를 읽을 때 청약 3인이 어렵다 이런 것들 기사 나오면은 뭐 이런 거 하고 프리미엄은 뭐 나오면 마피다, 무피다 이런 것들 손피다.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구나 1, 2차를 부담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일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왜 이제 뭐 했냐. 이제 보통 일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은 그 주목고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고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보통. 그리고 그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떤 과거의 일기 신도시를 이제 거기에 인구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뭐 한 몇만 가구가 살고 있다. 몇만 가구가 살고 있으면 뭐 얼마만큼을 인구를 더 늘릴 건지 더 늘린다 하면은 소위 말해서 더 늘리는 거는 집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소위 이제 용적률 기준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인구를 보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보통 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통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뭐 계획 도시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보통. 그 계획 도시를 세우고 나면 가장 뭐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주 대책을 가장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주 대책을 살펴보면 그 지금 이제 분당이나 일산, 중동 3번, 평촌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주택, 소위 말해서 그 거기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임대주택을 이 일기촌도시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집 지어주고 들어가면 이 영구 임대주택은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다시 분양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웠어요. 근데 조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뭐 기존에 있던 영구 임대주택에 있던 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좀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쫓아내는 뭐 모습이 되기 때문에 참 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또 그리고 그 현재 입주민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또 이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좋은 데도 있겠지만 평수가 작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본인이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집이 괜찮았는데 좀 환경이 안 좋은 데로 갈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를 다 해서 뭐 편하게 살다가 이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자식 세대는 뭐 동의를 하겠지만 좀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취약계층도 문제지만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그 더 이제 더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도지구라는 말은 예시 사례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기 신도시 노후화의 재건축의 이제 선도지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선도지구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 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뭐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냐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도지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독이 든 성배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혜택은 주는데 이제 규제는 지켜야 되고 소위 말해서 공공기여도 지켜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 이주비 대출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이주비 대출의 기준점 집값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권리가액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주 시점에 그 그러다 보니까 집값의 분양가를 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부수게 되면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에 이제 감정평가액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를 곱해서 이제 권리가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재개발 재건축 그렇지만 이제 소위 이제 그 금액대가 분양가 실제 내가 이제 이 집 지어지고 나면 나오는 그 분양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권리가액을 통해서 내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70, 그 주택수를 제외해가지고 한 60%로 본다 하면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적게는 뭐 지금 한 2억에서 한 3억 사이에 나올 수 있을 한 2억 정도로, 평균 2억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2, 3억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게 봤을 때 한 2억 정도로 평균 2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2억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전세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이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분들을 내보내고 소위 말해서 이 전세 보증금을 또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대출에서 주택수를 안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임차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 자체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겠죠. 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대출은 안 나오는데 뭐 다른 대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 본인이 생각하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일기 신도시 자체를 뭐 다른 식으로 대출을 뭐 아주 크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라 해서 뭐
따르게 이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도직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동의율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이 반대 동의율이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 동의율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소방도로는 사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차 대수가 가장 좀 많이 이제 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제 주차 대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활성화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곳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학교랑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뭐 그런 것들 녹지나 공원 이런 것들 구획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주 대책 지원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통합세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으니까 해운대를만 본다 하면은 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오늘 뉴스에 간 거는 이주 대책인데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할지 해운대 사시는 분들이 한 평균 한 2억 정도를 받고 뭐 어디로 가야 될까? 중동으로 가야 될까? 여기는 뭐 사실 우동도 그렇고 뭐 이 라인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금액대가 뭐 평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송반여로 넘어가기도 어렵고 수영도 많이 올랐고 해수동이기 때문에 해수 해수남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쪽 라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들이 선도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인구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동하겠지만 보통 한 2만에서 3만 가구가 이동을 하거든요. 2만에서 3만 가구가 이동을 한다 하면은 어, 받쳐줄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기장 이쪽 라인들이나 이쪽 라인들. 근데 사실 이쪽 라인으로 잘 안 가시려고 하죠. 그렇다 하면은 이제 우동 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이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순차적 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일기 신도시가 될 때 이쪽 라인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거를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금액대가 이제 적다 보니까 내가 이사를 해서 그 공사 착공되는 그 기간 한 1, 2년,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에 이제 산다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 뉴스는 한 요 정도로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올리고 오늘 정리는 30대, 40대가 이제 주택시장 주도층에 이루고 있다. 제가 뭐 엊그제 기사에서 이분들이 이제 매도인이 추후에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매도층으로 흘러갔을 때 주택을 정리하는 시점이 됐을 때 현재 10대, 20대가 이제 주도층이 되었을 때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구수 그래서 교통학군 역세권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지방도 양극화가 아주 심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청약 같은 이야기들 뭐 가점이 그래서 3인이 어렵다 이런 것들 프리미엄 마피 못피다 손피다 이런 것들 기사를 볼 때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일기 신도시 이야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렇고 이주 대책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